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이동기 교수입니다. 중간 자체가 원래 힘든 겁니다.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자체는 새롭게 시작하니까 마음을 다 잡아먹고 시작을 하게 되죠. 집중력도 좋게 되는데 중간에 유지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다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쯤 되면 뒤에는 또 열심히 또 하게 되죠.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집중력이 처음에는 높고 가운데는 되게 낮아지고 마지막에 다시 조금 올라오게 되는 이런 U자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해봤는데요.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그 논문인데요. 이 종이를 가위로 그 선에 따라서 이렇게 오려가는 이 5장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선을 따라서 이 종이를 오렸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. 그 결과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중력이 좋잖아요. 근데 점차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중간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. 그다음 마지막에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. 이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걸 반복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일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. 이때 어떤 사람은 그냥 쭉 가라앉아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이 있거든요. 이 차이가 나중에 아웃풋을 보면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중간이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한 또 다른 그런 그 연구자들이 있었는데요. 유대교에서 비태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절이 있는데요. 이때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촛불 의식을 하는데 이 촛불을 8일 연속으로 이렇게 켜두는 거예요. 촛불 켜는 거를 사람들이 열심히 그대로 잘 했을까 이런 거를 살펴봤어요. 물론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은 뭐 처음에 좀 켜고 나서 흐지부지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신앙심이 정말 아주 좋은 신념이 분명한 사람들이 어땠을까. 그런데 놀랍게도요. 이들에게도 U자 형태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. 앞에 며칠은 촛불을 잘 켰다가 중간에 촛불을 켜는 힘이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게 U자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신앙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처음과 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요. 그런데 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특별한 또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. 성향 특성상 자극추구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뭔가 이게 자극적인 거, 멋진 거 이런 걸 좋아하죠.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. 시작은 잘하거든요. 어려운 점 뭐냐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. 역시 한 3일 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지루해지잖아요.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 중간 지점 때 왔을 때 힘들어합니다. 심리학자인 마틴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극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. 이분들이 주로 스릴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한다네요. 그 다음에 자기한테 새로운 경험 같은 거 이런 거 신기한 거 새로운 경험 안 가본 데 가보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. 사회적으로 금기라든지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깨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그냥 반복되는 게 너무 실증나는 거예요. 이 권태감. 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작심삼일을 해도 괜찮은데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3번 어떤 일을 했으면 4번째는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와 조금 달라지게 계획을 세워라.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제언입니다. 내가 뭔가 자극적 이런 걸 추구하고 권태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이 장점이 뭐냐면 자극추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에서는 내가 부족한 거를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지만 내가 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많거든요. 대학생들 390명을 대상으로 이 3가지 종류의 창의성 검사를 한 연구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그림 만들기 검사라는 게 있는데 되게 불완전한 그림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선을 추가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.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떤 용도가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새로운 용도로 이거를 내가 사용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10가지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이걸 해본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독특한 쓸모,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검사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상상을 통해 가지고
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? 라든지 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 다음에 답변 10개 정도 생각해보기. 상당히 어렵죠? 이런 거를 해보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하기 어렵거든요. 그런데 놀랍게도 자학구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학구축 성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이 세 가지 점수 모두 높았다는 거예요. 결국은 한편으로는 권태를 쉽게 느낀다는 단점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상당히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인 거죠. 권태를 잘 못 견딘다는 거를 불평하고 살 것인가, 아니면 내가 보다 창의적으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있는 과제나 수행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점프를 해볼 것인가, 이게 상당히 실존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만약에 꼭 끝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, 이 자학구축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창의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과제를 해낼 것인가, 이걸 생각하는데, 한 가지는 너무 막연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어떤 목표나 과제 같은 것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핸들할 수 있는 그 재미있는 파트 같은 것들을 배분을 하면서 조금씩 잘게 쪼개보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. 또 하나는 나한테서 어떤 부분이 좀 지루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재미있는가,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 나름대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.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상을 한다든지 또 이거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얼마든지 다르게 그 과제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특히 그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원래 그 중간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너무 스스로를 자기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원래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. 다만 중요한 문제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, 라고 하는 how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아무래도 할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지속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한테 의미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나의 기질에서 단점인 측면보다는 그 기질이 갖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활용해서 이거를 대체해 간다,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